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글로벌 논평의 제목은 Our best days are yet to come. 우리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은 예상되었다. 지피지기. 적을 알았으니까 적이 완전히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방정부 결정은 위헌이고 반역의 완성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승리했고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지아 선거 1월 5일날 일어난 간보죠. 저는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정말 느꼈을 거예요. 개표 한 85%, 90%까지 공화당 두 사람이 앞서 나갔잖아요. 거의 3만 표, 5만 표 이상으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표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가 줄어들었잖아요. 2초 사이에 공화당 퍼듀 예를 들어서 32,400표가 사라진 겁니다. 응? 그리고 공화당 찬간인 없이 밀어내버리고 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조지아에서 우리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아주 그냥 뻔뻔하게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조지아 보세요. 조지아 주지사, 그 다음에 조지아 국무장관이 이 다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조지아 국무장관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선거를 좀 잘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메인 미디어에 트럼프하고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일러 바치 버렸잖아요. 이런 사가지 바가지도 없는 이런 공화당 이런 사람이 주 국무장관이라고 앉아있고 또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뭐라 했습니까? 바이든 승리에 지금 우리가 조지아 부정선거 많이 했으니까 이걸 좀 오버턴 하는데 트럼프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응? 이런 공화당 주지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주 국무장관 그 전에 이 도미니언으로 이미 돈을 뇌물을 받아가지고 매수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이 공화당의 배신자들입니다.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트럼프가 이 말은 했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수개표를 하라. 하지 않으면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아서 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쨌거나 조지아를 보면 이 1월 6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뻔히 알고 우리가 그 전에 지금 이 경합주에서 민주당과 이 바이든 파들이 한 이 부정선거를 보면 이 지금 공화당 이 두 개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상원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략이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법률 전략,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거죠. 공화당 이런 사람들 압박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안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률 전략, 압박 전략, 그 다음에 여론 전략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아직 공안 전략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의 부정선거, 그 다음에 6일날 연방 하원에서 연방 조인트 미팅에서 한 거, 그게 이제 공안 전략을 쓰기 위한 퍼펙트한, 우리가 영국으로 말하자면 명분을 트럼프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합동회의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 합동회의에서 펜스가 왜 배신을 했고 왜 이게 위헌인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1월 6일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했죠. 저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낼 때 1월 22일인가 트럼프, 우리가 지금 탄핵 사건을 봐라, 그리고 4.15를 봐라, 이걸 보고 절대로 공안 전략을 1월 6일 전에서 해야 되지 1월 6일 이후에 서면 안 된다. 1월 6일 믿지 마라. 그렇게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물론 제 편지를 트럼프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1월 6일이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명백히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아마 알고는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지금 1월 6일까지 가기로 했을까? 물론 트럼프는 이 법률 전략을 믿은 거죠. 어느 정도. 펜스를 믿었고, 제가 볼 때는 그 백악관 회의에서 패트릭 번즈가 있잖아요. 패트릭 번은 엔터테이너 오브 스톡의 CEO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에게 정말 정직한 충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펜스가 뭐 배신할 거를 기대를 안 했죠. 그래서 의회로 가면 분명히 한 60, 70% 법률적으로 가도 이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 시니 포웰이라든지 아니면 리노드 말을 듣지를 않았죠. 리노드나 시니 포웰은 그 전에 공안 전략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펜스도 우리가 펜스를 이렇게 펜스 쪽에 들어가서 보면 펜스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펜스가 절대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저는 제가 펜스에 대해서 잘못 이제 판단한 거는 펜스는 자기가 책임지는 안 하고 다만 시간을 좀 끌 거다. 아니면 또 이렇게 그 하원으로 넘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펜스도 막판에 이렇게 많이 이제 흔들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흔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1월 6일을 왜 기대하지 마라 했느냐 하면 언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느냐 하면 미치 코넬이 처음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자기는 부정선거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하고 거리를 뒀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겠구나. 어떤 진실과 사실, 정말 부정선거라는 진실과 사실이 결정되지 않고 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느꼈어요. 그러면서 펜스도 아마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좀 하게 됐지만은 또 펜스가 또 그렇게 막판에 말을 하고 하니까 또 펜스를 반쯤 이제 믿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 펜스가 뭐 결론적으로는 뭐 배신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쪽으로 보면 펜스가 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펜스는 이제 그 경합주에서 이 그 의회의 정의를 받지 않고 합의를 얻지 않고 이 주지사들이 자기가 임의대로 그 바이든 선거인단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는 주의회는 또 주의회에 있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또 나름대로 트럼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 이 공화당의 그 의회 사실은 그 증명서를 가져왔어야 됐었어요. 그랬으면 아마 펜스가 완전히 이 사람들을 공화당을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위헌인 겁니다. 둘 다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자격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공화당 이쪽도 공화당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을 실어줘가지고 또 인정을 딱 해가지고 보냈으면 법적으로 펜스가 아마 결정하기 쉬웠을 거예요. 제가 펜스를 변명을 든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펜스는 어쨌거나 둘 다 위헌이니까 이걸 다시 너가 가서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을 받아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펜스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치 코넬 그 사람의 압력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원에서 하는 걸 보고 하원이 아니고 그 조지아에서 지금 두 사람이 공화당이 의원이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또 보면 그 하원 상원 의원이 그 아리조나에서 예를 들어서 그 표 우리가 디스커션 하자 얘가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했잖아요. 했을 때 공화당이 전혀 지지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6명 한 50명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펜스보다는 저는 어느 사람이 더 레스폰시빌리티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자기 이득에만 보고 미국 이 나라가 지금 이 자기네들 결정이 얼마나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선거를 통한 공정 정의를 온 국민의 온 세상에 모범을 보인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중국 공산당에게 뇌물을 받거나 그쪽 사람들에게 매수가 된 겁니다. 오랫동안 오바마, 힐러리, 오바마 정부 이런 정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이 오랜 사람들의 이 부패입니다. 오랜 사람들은 다 지금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공화당 이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하는 사람들을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그 민주당이 컨틴전시 하원으로 절대 넘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다만 펜스가 자기 이 힘이 있어가지고 하원으로 넘겨줬으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테드 크루즈 그 공화당 그 사람 말대로 이 선거부정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든 적어도 공화당 이렇게 경합주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15명 민주당에서 5명 공화당에서 5명 그 다음에 중립에서 5명 15명 선거부정조사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그래 조사해가지고 부정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선거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싹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의회가 주지사가 위원을 한 것을 이 펜스가 그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한 거. 이 주의회의 결정은 위헌인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위헌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연방의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합동회의 결과에서 받을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6일날 제가 기대하지 말고 22일 취임식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까지 갈 수도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2일날 혹시 바이든이 취임해도 결국 문제가 있어서 바이든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힘이 빠져서 그냥 또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고 이 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적을 너무 쉽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에 이 적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조지아 선거 이런 걸 보면서 악마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악마의 실체를. 정말. 그래서
좌파 쪽에 얼마나 사악한지, 응? 이번에 그 빅텍 그 트위터 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가 글 올리는 것마다 다 막아버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6일날, 그거 할 때는 거의 12시간 빅텍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니까 트럼프를 아예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잘라내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이 빅텍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유튜브뿐만 아니고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윗을 못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사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블록하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비평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 있는 한국 쪽에서도 어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요 다 사실 진실보다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본 겁니다. 역사의 오른편에 서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배지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역사의 오른편에 서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옳지 않은 편에 선다는 것을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정말 배신자들, 가짜 정치가들이 다 우리는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끝까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이 미시적인보다 거시적인 턴틀에서 봐야 된다. 우리는 이번에 정말 이게 단순히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권력 다툼이 아니고 이 뒤에 엄청나게 큰 중국 글로벌 리스트, 그 다음에 빅텍,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 실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사회공산주의 좌파들의 실세를 정말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각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됐죠. 저만 해도 엄청나게 각성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적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길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걷는 트럼프는 돌아오지 못한 다리를 이제 이미 살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역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저는 1월 6일 전에 낸시 펠로우가 트윗에서 이 트럼프하고 트럼프 가족은 전부 역적이라고 막 지금 트윗에 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고 이 바이든도 뭐라고 했느냐면 트럼프가 이제 조지아에 있는 국무장관하고 이 컨버세이션 하는 걸 봤잖아요.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트럼프는 역적이다 비슷한 소리를 했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했느냐면 Politicians cannot assert, take or seize power. Power has to be given, granted by the American people. We can never give that up. 이거 완전히 이거는 뒤통수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라는 거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어떤 힘을 장악하거나 그 다음에 또 뺏거나 주장할 수 없다. 이 파워는 미국 국민에 의해서 허락되어지고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마가 이제 시위 때 한 여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고 트위트에 올렸는데 그 트윗이 그거는 12시간 삭제하면서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4명이 이 여성 포함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인스트림 방송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지금 이 바이올런트한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안티파라든지 블랙 라이프 메라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미 의회 시위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민주주의 피를 흘린 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트럼프를 역적죄 몰고 있고 미셸 오바마 그 사람도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고 트럼프를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페이스북에 전부 트럼프를 사형금지를 해놨잖아요. 트럼프를 역적으로 탄핵시키려고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저는요 린 우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린 우드가 말을 가격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린 우드가 뭐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린 우드가 보는 눈이 정확하고 하고 그 사람이 말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에게 이 1월 6일까지 가면 늦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공안 전략을 쓸 명분이 없었죠. 트럼프는 이제 법적으로 최대한 이제 자기 주위 사람이라든지 국민들을 믿고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누드가 이번에 올린 글이 뭐냐면 리누드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래서 자기 가족하고 얼마나 협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Time for rest. Had to stay up to watch the conclusion of greatest attempted theft in history now. It is a complete crime.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휴식할 시간이자 우리는 정말 이 역사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이 도둑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것은 완전한 범죄다. Many traitors will be arrested and jailed over the next several days. 많은 반역자들이 다음 며칠 내에 체포되고 감옥 속에 갈 것이다. President Trump will serve for more years. 트럼프는 4년 더 서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그때 이제 1월 6일 날 그날 바로 텍사스 나티 디펜스 커맨드 센터로 이제 간 것에 대해서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트럼프가 마지막 수 공안 전략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공안 전략을 쓸 완벽한 명분을 지금 마련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1월 6일 날 의회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 위헌 행위를 덜미로 잡고 지금 이 공안을 써도 충분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완벽한 100%. 그래서 트럼프 마지막 리마크를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Even though I totally disagree with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the fact bail me out, nevertheless, there will be an ordinary transition on January 20th. 나는 지금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날 순조로운 그런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다. 누가 정권 이양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 have always said we would continue our fight to ensure that only legal votes were continued. 나는 항상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법적인 투표만 카운트 될 때까지 되도록 확신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While this represents the end of the greatest first term in the presidential history, it's only the beginning of our figh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역사에 아주 가장 위대한 첫 임기를 끝내는 것으로 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너무나 느낀 점이 많고 너무나 제 눈으로 정말 각성적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나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부중에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 치팅을 해가 반장을 했으면 그 반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이렇게 치팅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국 7천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정말 이 자격도 안 되고 범죄자인 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미국 대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4.15 때 일어났던 것, 그 다음에 탄핵 때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게 우리가 정말 의식이 각성됐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적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는 우리는 절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지금 1월 6일 날 일어났던 미국 의회 연방을 위헌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또 다시 법률 전략으로 들어가고 여론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 전략을 써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트럼프도요, 미국,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자요, 저는 역적으로 계속 기록될 것이라고